자, 진도별 기출 94번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제인데요. 얘가 나왔을 때 항상 서론이 좀 어려워요. 이게 되게 큰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행정에 들어와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얘가 나왔을 때는 논점이 뭐냐면 답이 다양한 세계야.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그냥 다양성의 시대로 놓고 풀어도 돼요. 자, 답이 다양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미 목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합의를 먼저 해야 되잖아.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고 또 다수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겠지만 담론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런 합의 과정이 먼저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모더니즘에 대한 반대, 절대 답이 존재했던 근대 시대에 대한 반대 명제고요. 행정학적으로는 관료제, 집권화, 사전에 정해진 규칙, 여기에 대한 반대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항상 행정학 이론 나왔을 때 누구하고 비교되는지, 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요것만 이해하신다면은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론에 매몰되지 말고 왜 행정학이 논의되는가? 신공공관리론이야. 관료제에 대한 반대 맞죠? 그 다음에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집행 파트의 민간 논리를 집행 파트의 민간 논리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 관료제라는 이런 독점적인 문제를 비판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방향은 정부가 잡고 노젓는 파트에 민간 논리가 들어온 신관리 논리, 한마디로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나 그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관료제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근대 상징이죠.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올 건데 이걸 정리한 학자가 누구다? 피터스죠. 관료제 반대 명제로 시장 모형, 참여 모형, 신축 모형, 탈내부 규제 모형 해가지고 시참 신탈로 많이 외웠을 거고요. 저는 시신탈참이라고 그러죠. 왜 시장 중심이고 그다음에 신축과 탈내부가 정부 중심이고 그다음에 참여가 시민사회까지 나갈 거니까. 자, 그다음에 3번 틀렸죠. 이성의 합리성에 기초한 모더니즘을 비판한다. 이건 맞아요, 이거. 절대 답은 없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비판하는 거 맞아요. 상해 영타 이것도 맞죠. 상상. 부정적으로는 규칙에 매이지 마라. 너의 직관을 믿어라. 적적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었던 진리를 파헤쳐봐라. 학문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비판한 영역 파괴. 나만 주체가 아니라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타자성.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 틀렸죠. 거시로는요. 일반 법칙을 찾는 거야. 어디나 적용되는 뉴턴의 물리학이라든지 우리 행정한 체제이론 같은 것들. 이게 거시론이에요. 이게 아니라 다양성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개별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거시가 아니라 미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시라는 거는 혁명이라든지 계급 대립이라든지 정권 교체 같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치들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아들 간의 관계, 그다음에 사회 학교의 관계 전부 다 정치입니다. 그치? 이런 것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지시받는 게 아니라 의지를 하나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명 생활정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에서 거시가 아니라 미시, 생활정치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를 일단 모른다면은 접근이 어려우니까 항상 푸는 방식은 용어 정리가 1번. 그다음 이런 용어와 대칭되는 게 누구인지, 왜 여기서 논의되는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자주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용어 모른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논의되는지를 모른다. 그때는 강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잘 나왔는가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집 많으니까 찾아가지고 나왔나 안 나왔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왕이면 내 국가직 9급이라면 9급에 맞게 9급만 정리된 걸로 7급이란 7급만 맞게 물론 나중엔 다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돼. 그다음에 이런 용어 모른다면 용어 정리해야 되고요. 자, 답은 틀렸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역시 누구의 반대 명제? 신공공 관리라든지 관료제에 대한 반대 명제. 그래서 행정가는요,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을 받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단순하게 성과만 내는 사람도 아니고 요 주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효율성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 보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담론 이론이 들어와요. 답은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민 접근법인데 요걸 물어본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기출문제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기 하나하나에 끼어 있어요. 이걸 몰라버리면은 자꾸 끼어 있는 지문 때문에 이게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강의할 때 이제 이론 강의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너의 주장을 증명하는 방식이야. 깔고 있는 가정은 어떤 명제가 옳다는 것은 기존에 증명된 명제로 보증을 하면 되겠죠. 보강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존에 증명된 명제로서 너의 주장을 증명해봐라 그 얘기예요. 어떤 보편적 이론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떤 처방하자는 것도 아니고 너의 주장의 논리성을 기존에 맞는 명제로 증명해보라 그 얘기다 이게.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나올 건 없을 것 같아 이게. 자, 내려가겠습니다. 카오스 이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오스 이론도 결국 관료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예요. 이 혼란 속에 분명 질서가 있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질서들이야. 이러니까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 관료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보여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균형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가가 섣불리 개입해버리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오겠죠. 정책학적으로는 한마디로 손떼기 정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참신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럼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가만 놔둬도 균형점 찾아갈 건데 우리가 뭘 개입할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게 잘 되었다면 정부가 존재하지도 않았겠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왔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찾아갈 거니까 섣불리 개입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그게 별로 참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료제 비판할 때 이런 물리학까지 갖고 와도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물리학에거는. 다만 유통 물리학처럼 하나의 질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혼돈 속에는 다양한 질서가 존재하고 이런 질서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찾아갈 수 있게 자기 조직화될 겁니다. 공진화되면서. 이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이유는 없겠죠.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이 혼돈을 초기 발전의 조건으로 보는 거야. 혼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초기 발전의 조건이다. 자, 그래서 1번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너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겁니다. 지금 경제 되게 안 좋고 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새로운 부자들이나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거니까요. 기존의 질서 하에서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존의 질서가 만약 무너진다면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분명히 질서는 존재하지만 그 질서가 불규칙해요. 미리 예측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비 효과와 초기 민감성이죠. 작은 변화가 큰 변화 갖고 올 거고 초기에 내가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요. 나비 효과, 초기 민감성.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안정화된다? 이게 바로 공진화와 자기조직화 능력이 밑에 있죠? 학습 능력이다, 자기조직화 능력이다. 공진화가 안 나왔는데 공진화와 자기조직화 능력으로 이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논점보다 관료제 중심의 이런 전통 이론을 비판하는 거야. 미리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조직적으로는 관료제에 대한 반대 명제고요. 그다음에 정책학에서는 뭐가 나온다? 어떤 정부의 섣부른 개입들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자, 혼돈 이론이고요. 여기까지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철학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 이론이 끝났어요. 행정 이론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이론 시험 들어가서 많이 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설사 이상한 이론 나오더라도 일단 다른 보기를 먼저 찾아보시고요. 거기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나온다면 왜 논의될까 무조건 관료제와 비교 한번 해봐요. 관료제와 비교하면서 70년대 이후의 모든 이론들은 관료제를 비판한 이론이야. 다만 논고가 다르고 해결 방식이 다를 뿐이지 둘 다 모든 것이 관료제 비판하는 건 똑같아요. 신공공 관리론이든 신공공 서비스론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신행정 학이든 전부 다 관료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